천마의 재림 제육화마왕의 강림, 백호문의 절망과 흑막의 발톱. 1. 결전전야 깊은 밤의 음모와 긴장. 청룡문 무술대회 셋째 날을 하루 앞둔 밤, 강호의 모든 시선은 이제 천가의 무서운 비밀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이틀 연속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천가의 무사들이 강호에서 이름난 고수들을 너무나 쉽게 이겼기 때문이다. 이 소문은 이미 강호 전체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천가의 도련님 천무진을 이제 단순히 망나니가 아닌 강호의 질서를 뒤엎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관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나는 창밖의 희미한 달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은 복수심과 냉정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마왕이었을 때 배신당했던 그날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똑똑.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소리. 그것은 바로 비와각의 소설아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비밀 신호였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녀는 밤하늘처럼 검은 장포를 휘날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두 명의 호위무사만이 문 밖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깊은 불안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설아는 들어오자마자 방의 네 귀퉁이에 천양혼이라는 향을 피웠다. 이 향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지 못하게 막는 비와각의 비밀 기술이었다. 향은 아주 희미한 꽃향기를 풍기며 방 안의 공기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천 도련님, 오늘 강호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저희 비와각은 도련님의 연이은 승리가 흑막당을 심하게 자극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련님을 협력자가 아닌 반드시 확보해야 할 보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설아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했다. 소설아 아가씨, 불안해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탐욕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내일 나의 상대인 백무강에 대해 말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백무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소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세 장의 종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종이들은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수천 근에 달했다. 첫 번째 종이 백호문의 역사와 백무강의 배경. 백호문은 정파착한 편 중에서도 가장 고집세고 거만한 문파입니다. 그들은 오직 힘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백무강은 그 문주의 외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가장 순수한 흰색 기운인 백호내공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25살에 이미 절정 고수의 경지에 가까워졌으며 흑막당이 그토록 찾는 깨끗한 힘을 가진 몸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그의 힘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흑막당의 비밀 기술을 주입하기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이 백무강의 무술 분석 백호신권. 그의 주특기인 백호신권은 오직 엄청난 힘과 순수한 내공만을 사용합니다. 주먹이 나갈 때마다 실제로 거대한 흰 호랑이의 형상이 나타나며 그 충격은 강철벽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술은 너무나 무겁고 느립니다. 그는 공격할 때 온몸의 힘을 한 점에 모으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둔해집니다. 그는 빠른 상대에게 약합니다. 세 번째 종이 백무강의 심리적 약점 극도의 오만함. 도련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무강은 자신의 힘에 대한 극도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호신권보다 빠르거나 섬세한 무술은 모두 잔재주라고 무시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을 피하거나 힘을 피한다면 그는 상대를 얕보고 더욱더 큰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느린 움직임과 오만한 방심이 그의 패배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보들을 듣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자만심. 네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다.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순수한 힘 나의 파멸수에 의해 가장 쉽게 무너질 것이다. 순수한 힘이란 곧 가장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깨끗한 물과 같은 것이다. 흑막당이여, 너희가 원하는 시험은 내가 직접 치러주겠다. 소설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경고했다.
도련님, 흑막당은 이번 경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백무강의 힘을 이용해서 도련님의 무술을 완전히 파헤치고 도련님의 힘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만약 도련님께서 힘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흑막당은 도련님을 직접 납치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연락책인 흑천이 이미 가장 무서운 암살자들을 청룡문 도시 곳곳에 배치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잡으려 할 때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나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소설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소설아 아가씨, 내일 경기는 내가 나간다. 당신은 백호문에 대한 모든 정보, 특히 백무강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청룡문 문주 용호산에게 천가. 도련님은 마왕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더 크고 무섭게 퍼뜨려라. 그들의 두려움과 탐욕이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설아는 나의 명령에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알겠습니다. 저희는 도련님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소설아는 방을 나갔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아 내일의 결전을 준비했다. 나는 나의 낡은 칼을 꺼냈다. 마왕의 힘이 칼날에 스며들자 칼날은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마왕의 강림 대회장의 긴장과 위험. 다음 날 아침 청룡문 무술 대회장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천가의 무서운 비밀 무술을 보러, 그리고 천가 도련님이라는 소문의 주인공을 보러 모여들었다. 대회장 전체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관중들은 기대와 공포 사이에서 떨고 있었다. 제3경기 천가의 천무진대 백호문이 백무강 두 무사는 경기장으로 올라오십시오.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경기장 전체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멈춘 듯 했다. 나는 검은색 비단 도포를 입고 아주 느리고 당당하게 경기장으로 걸어 나갔다. 나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위엄이 느껴졌다. 나의 상대인 백무강은 이미 경기장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롱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나의 겉모습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나를 운이 좋은 녀석으로 치부했다. 망나니 도련님. 당신이 직접 나오다니 놀랍군. 나는 당신의 부하들처럼 약하지 않다. 나는 백호문의 백무강이다. 나는 당신의 이상한 마술 같은 무술을 한 방에 깨부수고 당신을 바닥에 눕혀주겠다. 백무강은 목소리에 엄청난 힘을 실어 경기장 전체에 자신의 오만함을 퍼뜨렸다. 백무강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강력하고 깨끗한 흰색 기운을 모두 끌어올렸다. 그의 주변에는 마치 작은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흰색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그 기운은 경기장 바닥의 먼지까지 모두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나의 눈빛은 그의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파멸을 미리 보는 듯했다. 백무강, 네가 가진 그 순수한 힘이 네가 흑막당에게 바쳐질 가장 완벽한 재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내 힘을 이용해서 너희 모두가 두려워할 진정한 마왕을 세상에 다시 보여주겠다. 나는 백무강의 도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다. 나의 침묵은 백무강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경기 시작. 심판이 크게 소리쳤다. 3. 백호신권의 폭풍과 그림자 무술의 대비.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백무강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나를 가장 약한 상대로 보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끝내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했다. 크아앙! 백호신권! 천지파열! 백무강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순수한 백호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주먹은 단순히 주먹이 아니었다. 주먹이 나가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흰색 호랑이의 형상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이 호랑이는 귀를 찢는 포효와 함께 나를 덮쳤다.
콰과과광, 푸앙, 쾅. 그의 공격은 경기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호랑이의 기운이 지나간 경기장 바닥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 공격은 산을 부수고 강을 가를 수 있는 절정고수의 극한 무술이었다. 이 엄청난 힘 앞에서 보통의 무사들은 몸이 닿기도 전에 기절하거나 온몸의 뼈가 부서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엄청난 공격 앞에서 가장 평온했다. 나는 이 힘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백무강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만큼 느렸다. 나는 내가 만든 천마성 천공의 가장 기본이자 궁극의 이동술인 천영보, 하늘 그림자 걸음을 사용했다. 츳, 슈, 휙. 나의 움직임은 바람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물에 던져진 잔잔한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과 같았다. 나는 단 한 발짝을 디뎠지만 그 한 발짝은 공간의 법칙을 무시한 듯 이미 백무강의 공격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백무강의 눈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증발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엄청난 호랑이 기운은 텅 빈 허공만을 찢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경기장 한쪽의 돌기둥이 산산조각 났다. 말도 안 돼. 어디 갔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백무강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자만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잔재주. 저런 잔재주로 나의 백호신권을 피하다니. 나의 힘을 무시하다니. 4. 파멸수 순수함의 오염. 백무강이 나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주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아주 조용히 나타나 있었다. 나의 몸은 그의 백호신권이 만들어낸 흙먼지 속에서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듯이 아주 부드럽고 느리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움직였다. 백무강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낯설고 차가운 기운에 깜짝 놀라 온몸의 힘을 모아 몸을 돌리려 했다. 그는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움직임은 그림자였고 그의 움직임은 무거운 바위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만든 회귀수의 역기술이자 마왕의 진정한 힘인 파멸수, 파괴의 손을 사용했다. 이 기술은 상대방의 힘을 막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순수한 내공힘을 독과 같은 혼란스러운 기운으로 순식간에 오염시키는 무서운 기술이었다. 츠으, 파지직, 지직. 나의 손끝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듯한 혼돈의 기운이었다. 이 혼돈의 기운은 백무강의 몸에 닿는 순간 그의 몸속에 있는 깨끗한 흰색 기운을 마치 순수한 우유에 떨어진 한 방울의 먹물처럼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백무강은 갑자기 온몸에 바늘로 찔리는 것보다 더한 내면에서 솟아나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몸속에 깨끗했던 내공이 순식간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독약으로 변한 것이다. 순수함은 가장 약한 것이다. 내 순수한 내공은 나의 마왕의 혼돈된 기운 앞에서 자신의 형태를 잃고 스스로를 파괴한다. 흑막당이여, 너희가 원하는 깨끗한 몸은 이미 파멸했다. 나는 냉혹하게 중얼거렸다. 나의 파멸수는 단지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내공 회로를 영원히 망가뜨렸다. 크아, 내 몸이, 내 힘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나는 끝났다. 백무강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나는 백무강을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가진 힘은 가짜다. 진정한 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힘이다. 내 깨끗한 힘이 너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너는 마왕의 힘을 감히 시험하려 했다. 백무강은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진 채 경기장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는 마치 온몸의 뼈가 부러진 것처럼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심판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나의 손을 들어 올렸다. 승리, 천가의 천무진, 오, 강호의 공포와 흑천의 탐욕. 경기장은 이 세상의 모든 충격과 혼란이 모인 듯 했다. 백무강의 패배는 단순한 무술대회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파착한 편의 상징적인 힘이 알 수 없는 어둠의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말도 안 돼. 백무강이 졌다고? 그것도 상처 하나 없이 쓰러졌다고? 마왕의 기술이야. 천가 도련님은 진짜 마왕이 환생한 것이다. 저것은 인간의 무술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마왕의 기술. 이 소문이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복수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메시지였다. 흑막당의 은밀한 방. 대회장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 청룡문 문주용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흑막당과의 거래를 후회하기 시작했다. 흑천. 저건 마왕의 힘이야. 저자의 힘을 잡으려다가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거래를 취소하겠다. 나를 놓아줘. 용호사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벌벌 떨렸다. 흑막당 연락체 흑천은 흥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탐욕스럽고 차가워졌다. 그는 용호산의 말을 무시했다. 문주님, 드디어 우리가 찾던 완벽한 힘을 찾았습니다. 저 천가 도련님은 마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흑막당의 목적은 바로 저 힘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저 힘을 명께 바친다면 명은 강호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흑천은 자신의 부하인 가장 강력한 암살자들에게 붉은 표식을 던져주었다. 그들은 흑막당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무서운 전사들이었다. 당장 천가 도련님을 납치한다. 명께 이 사실을 보고한다. 우리는 마왕의 힘을 가질 것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생포하라. 흑천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패배한 백무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천무진의 검은 그림자만이 비치고 있었다. 천마, 네가 돌아오다니. 하지만 내 힘은 이제 나의 것이다. 너의 힘은 명의 영원한 무기가 될 것이다. 6. 마왕의 다짐과 밤의 사냥 준비. 나는 경기장에서 조용히 내려와 여관으로 향했다. 나는 흑막당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나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여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맹호철과 천문진을 불렀다. 그들은 나의 승리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나의 압도적인 힘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다. 호철아, 문진아, 너희들은 오늘 밤 절대로 여관을 떠나지 마라.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울 것이다. 흑막당이 나를 잡으려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어둠 속에서 맞이해 주겠다. 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맹호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살 전문입니다.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천가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다. 너희는 여기서 안전하게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바로 비화각으로 가서 소설아 아가씨를 찾아라. 그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나의 검은색 비단 도포를 벗고 움직임에 최적화된 짙은 밤색의 암행복으로 갈아입었다. 허리에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찼다. 마왕의 힘이 칼날에 스며들자 칼날은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나는 조용히 여관문을 나섰다. 청룡문 도시는 이제 축제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왕이 펼치는 피해 복수극을 위한 무대였고 밤의 어둠은 나의 가장 좋은 무기였다. 명, 너는 곧 나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배신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의 부하들을 사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마왕 천무즈는 숨어있던 적들, 흑막당을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재미있는 부분으로 들어선 것이다. 청룡문 도시는 곧 핏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